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무려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안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아요? 카드사, 통신사, 쇼핑몰, 병원, 교육기관까지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고 뭐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개인정보 동의서가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가 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남발에 대한 현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기업과 기관의 보안 투자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앞서가는 국가가 많은 기업이 보안보다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안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질 수가 있을까요? 둘째는요, 법적인 규제의 미비,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된다 이러면 우리 개인으로서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주는 페널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위반했을 때 기업이 치르는 대가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과징금 몇억 원, 임직원 몇 명 해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해요. 꼭 필요한 거 아닌데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서든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생년월일 앞자리라도. 앞자리가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다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기관에 회원 가입을 하든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해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서비스 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한번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해커들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죠. 요즘 해커들은 단순히 홈페이지를 뚫는 게 아니라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내부망에 있는 그런 것에 접근한다든지 협력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서 우회적으로 침투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 보안이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쉽게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동의서 남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받고 있을까요? 저는 남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앱을 깔 때,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할 때, 뭘 할 때마다 길고 복잡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나옵니다. 다 읽어보고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길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동의 항목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단순 뉴스레터를 받는데도 생년월일은 왜 필요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보기만 하는데도 주소, 연락처까지 요구하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건 개인정보 장사 아니야? 하는 그런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처럼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곳은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수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두자라는 관행이 자리 잡혀 있어서 어디에 회원가입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앞에 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할 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필요한 정보가 기업 서버에 쌓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해킹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불러오는 2차 피해도 만만치 않죠. 이번 롯데카드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하게 내 이름이 새 나갔다.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출된 전화번호로 스팸, 보이스피싱 이런 것이 쏟아집니다. 정말 이런 유출 사건 한번 있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이상한 전화 많이 와요. 이상한 광고도 많이 오고 부동산 광고도 오고 산을 사라는 광고도 오고 땅을 사라는 광고도 오고 주소와 계좌번호까지 넘어가면 이건 사기, 대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심지어 취업, 사회생활에서도 신용도 하락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한번 유출됐는데 그걸 다시 내가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떤 전략을 펼 수 있을까요?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개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개인정보를 최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참여할 때 꼭 필요한 항목 외에는 가급적 비워두는데요. 그런데 빨간 별표 있는 데를 비워두면 그 다음 순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참 그것도 난감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참여나 그런 건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뭘 더 주니까 이걸 가입해라 이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나중에 보너스를 준다 해서 보니까 1원 주는 건데 거기 내가 뭐 내 정보를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이 서비스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다시 생각 한번 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모든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것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에 다른 비밀번호를 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몰라서도 또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닥치기는 해요. 어쨌든 중요한 서비스, 중요한 서비스에는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나오면 일단 내가 순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가능하다면 OTP 또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인증 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 정보 제공 이력을 확인해 봅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 없는 곳은 동의를 철회하거나 내가 회원 가입했던 것은 탈퇴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죠.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기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서 의심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의심되는 연락이 있다면 바로 끊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PC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하고요.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거래나 로그인 같은 것은 그런 민감한 활동은 피하라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공용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했어요. KTX 타면 KTX 와이파이, 공항에 가면 공항 와이파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해킹을 잘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그런 공용 와이파이 있는 데서는 와이파이 끄고 그냥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정말 개인이 조심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보안 의무를 강화를 한다든지, 즉 보안 사고 발생하면 막대한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처벌 이런 것이 뒤따라서 기업이 제대로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불필요한 수집을 원칙으로
막고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규정을 어디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서 규제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서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 쓰고 다 하고 있는데 보안이 철저히 되지 않으니까 정말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정리해보면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기업의 안일한 보안에 대한 의식, 또 약한 처벌, 과도한 정보 수집 관행, 그런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면 최소한만 제공하고 스스로 내 보안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개인정보는 한번 새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 소중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막은 바로 나의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